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입니다. 방금 전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상속도 사회 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운 귀찮은 그런 파트였는데 이번 파트도 상당히 귀찮은 과학기술 파트입니다. 과학기술 파트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방법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지문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은 외부의 빛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투명 유리창의 단점, 실내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를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을 이용해서 빛을 차단한답니다. 그런데 커튼에 의해 흡수된 빛은 커튼의 온도를 마하게 되고 올리게 되고, 이는 다시 방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그래서 방 전체 열 출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빛 차단의 효과는 제한적이랍니다. 커튼을 사용한 빛 차단의 한계점이죠. 이러한 커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커튼 역할을 하는 유리창. 하지만 빛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유리창은 본래의 역할, 채광, 빛을 어느 정도 들어오게 하는 거죠.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 상태와, 즉 빛을 막아주는 상태와 빛을 막아주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한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조광유리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괜찮죠? 1문단은. 2문단. 조광유리를 만드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첫 번째 나왔죠? 정기적 변환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정기적 변환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가볼까요? 두 장의 투명 전극 사이를 용액으로 채우고,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서 용액으로 채우고 전압을 가해 용액의 색을 변환시키는 용액형 방식. 정확하게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러한 것을 정기적 변환 방식에서 용액형이라고 한답니다. 이 용액형 방식의 기본 원리는 전자를 받았을 때와 전자를 내주었을 때 광학적 성질이 달라져서 색이 변화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에 관한 거겠죠. 투명 전극 사이에 채워진 이 용액은 각각 환원 착색제와 산화 착색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용해되어 있답니다. 여기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환원 착색제, 그 다음 산화 착색제. 다음, 전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원 착색제와 산화 착색제는 모두 투명한 상태로 유지가 된답니다. 전압이 가해지지 않으면 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가하면, 전압을 가하면, 가하지 않았을 때는 투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압을 가하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여분의 전자를 받은 환원 착색제와 전자를 빼앗긴 산화 착색제가 초록색과 빨간색 계열 빛의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과정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때 푸른색 빛의 일부만이 유리를 통과하고 유리는 푸른색을 띤 불투명 상태가 됩니다. 간단하게 중간 과정을 다 제끼면 전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명이었는데 전압이 가해지면 불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불투명이 되는 과정은 상세하게 나와 있었고요. 되었나요? 그 다음 3문단
정기적 변환 방식으로 제작한 조각 유리를 실제 건물에 설치하면 냉방비가 30% 이상 줄일 수 있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또한 조각 유리 N에서는 전압의 세기와 투명도가 뭐한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의 세기를 달리하여 원하는 만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장점이죠. 하지만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비싸고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린답니다. 그 다음 작동 과정에서도 열이 발생한답니다. 이러한 단점도 있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유리창이 거울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 빛을 반사시킴으로써 빛이 이제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왔는데 거울처럼 이렇게 튕겨내는 겁니다. 실내로 유입되는 열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문답의 형식을 사용했죠. 바로 그 방식이 뭐냐? 수소가스를 주로 이용하는 가스 변환 방식입니다. 됐습니까? 기존의 가스 변환 방식은 두 장의 유리 사이의 공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여 유리의 상태를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유리 두 장의 두께로 인해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두껍다라고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겠죠?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면 여기에 다시 무엇을 입힌 다음 수소의 흡수와 탈착을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며 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막의 산화를 막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 팔라듐 방막인데 이 팔라듐 방막의 역할이 나와 있죠. 앞에 입힌 다음 얇은 투명 시트를 더 씌운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마그네슘과 이트륨의 혼합한 방막을 불투명한 금속 상태에서 거울의 기능을 하여 드디어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유리 표면에 쭉 나오고 시간 관계상 여기는 조금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것의 장점은 경제적이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내용 정리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제도 한번 살펴볼 건데 3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윗글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은 내용 일치죠? 답 확인하셨나요? 3번이죠. 새로운 가스 변환 방식의 장점은 있었지만 무엇은 찾을 수 없었죠? 단점은 찾을 수 없었죠. 자, 오늘은 문제 이야기 조금 해드리면 독서의 문제 유형을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내용 전개 방법. 요즘에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 교과서 문제를 보시더라도 1번,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교재 변형 문제인데 없죠? 그리고 저희가 출제한 문제들을 보셔도 여기 7번에 하나 있죠. 내용 전개 방법. 없죠? 그러면 나머지들 문제 유형은 뭐냐? 3번이 여기 보여서 3번을 먼저 하면 3번이 여기 있는 어휘 문제입니다. 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일치입니다. 그래서 지문 정독을 천천히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수능에서는 활용하는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 영상은 내신 대비이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